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딸 하나,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반년 전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한 가족으로 산 세월도 길고 또 유달리 저희 부부에게 잘해주셨던 아버님이기에 돌아가신 후 저도 한동안은 너무 헛헛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저와 제 남편을 더 기운 빠지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아주버님과 신우예요. 아버님 살아생전 효도는커녕 잘 찾아뵙지도 않았고 그저 재산에만 관심이 가득했던 아주버님과 신우.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참 너털웃음 나오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0살에 시집을 왔어요. 저희 남편은 위로는 형이 한 분 있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시댁은 꽤 잘 사는 편에 속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 수완이 좋으셔서 그걸로 꽤 많은 재산을 가지셨거든요. 세 자식 중 맏아들인 아주버님이 아무래도 가장 큰 혜택을 받았었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아주버님 학교 다닐 때 유학도 시켜주시고 하고 싶어하는 공부나 취미도 아낌없이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은 공부 쪽에는 영 재능이 없었던지 결국 이도저도 안 돼서 나중에 아버님이 가게도 하나 내주셨지만요. 신우는 막내딸이고 위에 오빠들과는 나이 텀이 좀 있다 보니 역시나 귀여움도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악기 전공한다고 해서 비싼 돈 들여 지원해주고 외국 어학연수도 시켜주고 예술대학도 보내면서 지원해줬는데 결국 졸업도 전에 지금의 남편 만나서 아이 갖고 결혼해버렸지만요. 저희 남편은 큰형이나 예체능을 했던 여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 역시 부족함은 없이 컸는데 남편 입장에선 서운한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형이나 동생하고 비교하면 자기는 늘 뒷전이었다 생각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당신 이 나이까지 잘 키워주시고 좋은 직장 다니게 뒷바라지 해주시고 결혼까지 시켜주셨는데 뭐가 불만이냐, 부족함 없이 키워주셔서 감사해야 될 일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뭐라고 했죠. 남편도 부모님께 당연히 감사하긴 하지만 형제 사이에서 자기가 제일 지원을 못 받고 비교적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산 것도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배우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실컷 한데 반해 남편은 아버님이 일찌감치 공부만 하라고 하고 안정적인 공무원이 됐으면 하고 바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부모님의 뜻에 따라 공무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정할 때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너무 좋으신 것도 한몫했습니다. 아버님은 정감 있고 유머러스 하시고 어머님도 따뜻하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결혼하고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 집 분위기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사뭇 다르더군요. 보통 부모가 부자면 자식들이 서로 와서 효도하려고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예외였습니다. 아주버님도 가게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안 오셨고 신우도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오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가게를 더 확장한다고 아버님께 돈을 더 빌려달라고 했다는데 아버님이 네 능력껏 하라고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아주버님은 빈정이 상했는지 부모님 뵈러 잘 안 온다고 하더군요. 물론 원래도 살갑게 잘하고 자주 오지는 않았다고 하지만요. 아가씨 역시도 돈 필요한 일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에 잘 안 온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도 아가씨도 본인 부모님들인데도 잘 안 찾아가고 엄청 소홀한 겁니다. 그러면서 돈 받아갈 때는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서 척척 받아가고요. 저는 시집온 며느리라 제3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옆에서 지켜만 봐도 참 자식들이 너무한다 싶긴 하더군요. 근데 사실 저희 남편도 잘 안 가려고 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남편 한다는 소리가 솔직히 자주 가도 형하고 동생이 자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여지껏 부모님께 받아먹은 게 얼마고 엄마 아빠가 해주신 게 얼만데 근데 돈 받을 땐 받고 이제 와서 입 닦는 게 너무 얄밉고
그런 형하고 동생도 구태여 안 가는데 내가 왜 자주 찾아뵈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런 생각 말라고도 얘기했지만 남편도 이상한 데서 고집을 잘 부리더라고요. 남편이 구태여 안 가려고 하고 저한테도 가지 말자고 하는 데다 아주버님 아내인 형님도 저에게 시댁 자주 가지 마라. 자주 가면 나중에 더 자주 부른다. 우리도 안 가는데 동선애가 왜 가느냐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치도 보이고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 시부모님도 자식들에게 괘씸함을 느끼는 건 당연하셨어요. 모자람 없이 잘 해줬는데 다 크고 나니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부모님은 잘 보러 오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자식들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아버님 말씀은 나는 부모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자식에게 돈을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자식들에게 앞으로 10만 원씩 주겠다. 한 사람당 10만 원으로 할 거고 뱃속에 있는 자식도 포함한다. 자고 가면 20만 원 줄 거다 라고 하셨죠. 그 말에 아주버님과 신우는 약간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그리고 저희는 바빠서 못 오는 거라니까요. 너는 너 할 건 다 하고 다니면서 부모 보러 오는 건 그리 바쁘냐? 아, 왜 이러세요 정말. 그러게 그때 저 힘들 때 좀 도와주셨으면 저도 이렇게 가게 운영한다고 쇠가 빠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내 탓이냐? 너한테 여지껏 해준 게 얼만데. 하여튼 됐고 내 말 분명히 알아들었지? 아버님의 말에 아주버님과 신우는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끼리 있던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아버지 엉뚱하셔. 자식들을 돈으로라도 부르고 싶다 이건지. 나는 우리 하영이 콩쿨 준비 때문에 바빠. 내가 뭐 꼴랑 10만 원 받으려고 아빠 집 들락거려야겠어? 나도 마찬가지다. 차비도 안 나온다. 성훈아, 너는 갈 거냐? 월급도 쥐꼬리만한 공무원이니까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머님의 비아냥에 남편도 기분이 상했던지 안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 말을 들은 저는 왠지 서글프고 씁쓸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자식들도 손자들도 보고 싶은데 영 안 오니까 저런 방법까지 생각하신 걸 테니 안쓰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는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우리 아빠도 참 별나다고 뭐 저런 얘기까지 하시느냐고 했지만 속상하긴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그 뒤 저와 남편은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시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가보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당시 첫애를 임신 중이었는데 뱃속 아이까지 포함해서 총 30만 원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단박에 거절했죠. 아버님 괜찮아요. 저희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 듣고 저희가 너무 무심했다 싶어서 온 거예요. 아니야. 약속은 약속이야. 무조건 받아. 그러면서 제 손에 30만 원을 쥐어주시는 겁니다. 어머님도 받으라고 하시고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주시니까 얼떨떨 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돈 받아가는 거니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는 꽤나 자주 시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아버님은 꼭 돈 계산해서 가기 전에 주셨고요. 저희 시부모님 성격도 좋으시고 저한테 편하게 잘 해주시다 보니 가는데도 크게 힘든 게 없었을 뿐더러 용돈까지 받아올 수 있으니 솔직히 안 갈 이유가 없었죠. 제가 주변에 이 이야기를 하니 그런 시댁이 어딨느냐며 부러워하더라고요. 돈 안 줘도 무작정 오라고 해서 부려먹는 시댁이 천진데 너네 시댁은 부려먹는 것도 없이 돈까지 주냐면서요. 나 같으면 맨날 가겠다라는 친구도 있었죠. 저희 부부도 그 뒤로도 자주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렇게 아버님께 받은 돈은 몇 달 모아보니 액수도 꽤 크더라고요. 공무원인 남편 월급도 한정적이고 저도 임신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 보니 형편이 엄청 넉넉한 건 아니었는데 아버님한테 갈 때마다 적지 않은 용돈을 받으니 너무 좋기도 했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시간 보내니 며느리 노릇하는 기분도 들고 용돈까지 받으니까요. 그렇게 자주 찾아뵙고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는 더 자주 찾아뵙죠.
아버님은 자고 가면 20만 원으로 오차 없이 계산을 해서 항상 돈을 주시더라고요. 돈을 받으면서도 이래도 되나 싶어서 어머님께 여쭤보기도 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너네 용돈 주는 기분 들어서 아버님도 좋아하신다고 기분 좋게 받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님이 주신 돈을 잘 받아다가 열심히 저금을 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형님이 전화가 와서는 그러시는 겁니다. 동서, 요즘도 뻔질나게 어머님 아버님 뵈러 간다며? 용돈벌이가 아주 쏠쏠한가 봐. 약간 비꼬듯이 혹은 비웃듯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 네. 이번 주도 가? 그렇죠. 재미 들렸네. 그 정도면 뭐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니야? 아르바이트보다 더 짭짤한가? 좋겠어, 동서는 회사 그만두고 짭짤한 알바짜리 생겨서. 저는 비꼬는 형님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부러우면 본인도 가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좋죠. 어머님 아버님도 뵙고 용돈도 받고. 돈으로 사는 며느리 효도라니 참나. 그 말에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랬습니다. 형님, 같이 가실래요? 남편 말 들어보니 요즘 아주버님 가게 장사 잘 안 된다고 하시던데 형님도 저랑 같이 가서 용돈 벌면 되잖아요. 제 말에 형님은 벌에 쏘인 듯 화들짝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동서, 내가 동서랑 같아? 나는 바빠. 비즈니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무슨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요즘 한창 경기 불황인데 우리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지. 나는 동서처럼 푼돈 벌려고 시댁 가서 알랑방구 못 껴. 차라리 내가 벌고 말지. 아, 예. 그리고 동서가 전담해서 가니까 말인데 이번에 제사 있지? 그것도 동서가 좀 알아서 해. 나는 일이 좀 있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알바비도 받아가는데. 형님은 안 오세요? 바쁘다니까. 내가 뭐 10만 원 받으려고 시댁 쫓아다니는 동서랑 같아? 하여튼 그런 줄 알아. 형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본인은 저처럼 10만 원 받으려고 알랑방구 안 낀다고 본인 비즈니스가 아주 바쁘다 하시는데 제가 알기론 형님 다단계 사업 하시거든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걸로 아는데 바쁜 척은 엄청 하시더군요. 하여튼 아주버님과 형님의 비아냥에도 저희 가족은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둘째 태어나고 나서도 여전히요. 자주 찾아뵙다 보니 편하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더 가까워지는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반겨주시는 것 같았고요. 특히 시부모님이 저희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시니까 저는 너무 좋았죠. 저희 아이들도 당연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자고 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생활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른 공경이나 예의도 배우게 되니 엄마인 제 입장에선 더 좋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찾아뵙고 돈 벌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돈 때문에 찾아뵙는 것 같고 너무 속보이는 짓 같아서요. 그래서 아버님께 한 번은 그랬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 돈 안 주셔도 돼요. 저희 자주 오는데 주시는 돈도 너무 많고 저희도 돈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뵈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제 말에 아버님이 웃으시는 겁니다. 안다. 네 마음 다 알아. 그래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사양 말고 받아. 그렇지만 현선아, 내가 주는 돈들 차곡차곡 다 모아놔라. 둘째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내가 주는 거라도 잘 모아놔.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내가 주는 돈 사양 말고 잘 받고 잘 모아놔. 너네한테 주는 거 전혀 부담도 아니고 아깝지도 않으니까 그런 줄 알고. 아버님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재산이 좀 있으시다고는 했지만 그때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셨기에 이렇게 계속 쓰셔도 되나 걱정은 됐죠. 하지만 아버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저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말씀대로 주시는 돈은 차곡차곡 다 모아놨어요. 그렇게 5년, 10년, 15년 세월이 흘렀고 여전히 아버님은 갈 때마다 돈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방학 때 시댁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다 돈으로 계산해서 저한테 따로 주셨어요. 저는 아이들 지내는 건 주시지 말라고 해도 칼같이 계산을 내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지없이 그런 돈도 다 저금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형님이나 아가씨도 한 번씩 와서 받아갔지만 한두 번 와서 받아가는 돈은 액수가 적다 보니 많다고 생각 못하더군요. 한 번은 친척 결혼식이라 아주버님네와 다 같이 만났는데 식사하면서 아주버님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성훈아, 그리고 재수씨, 요즘도 열심히 알바비 받아갑니까? 내 식구라서 제법 쏠쏠하겠네? 저는 솔직히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 별로 신경도 안 쓰이거든요. 그래서 네, 쏠쏠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솔직히.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한 번에 받는 게 낫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참 저희 아주버님이지만 인간이 덜 됐다 싶더라고요. 자식으로서 본인이 부모님께 뭐라도 한 것도 없으면서 심지어 거의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벌써부터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님 재산부터 탐내나 싶은 겁니다. 근데 부창부수라고 형님도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마치 본인 재산을 맡겨놓기라도 한 양 아버님 재산을 당연히 본인 걸로 생각하는 게 컸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주버님이 그러든가 말든가 꾸준히 시댁 찾아가서 어머님 아버님과 시간 보내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죠. 꽃구경도 함께 가고 바다 근처에 가서 회도 먹고 아이들 입학식이나 졸업식에도 다 참석하시고요. 아버님은 그런 순간마저도 다 돈으로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께 20년 가까이 받은 돈은 모아보면 엄청난 액수가 되었죠. 물론 계속 모으지는 않았고 중간에 아파트로 이사갈 때도 쓰고 남편 오래된 차 바꿀 때도 쓰고 첫애 대학 등록금도 내고 아주 요긴하게 이리저리 잘 썼습니다. 그렇게 첫애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아버님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암이셨고 전이 때문에 상태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리 자주 찾아뵈면서도 아버님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걸 몰랐구나 죄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말로는 말기까지 증세가 별로 없는 암이라서 가족들도 몰랐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은 안 된다고 하길래 치료만 받으셨고 제가 거의 전담해서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입원하셨을 때도 간병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날까지 다 계산해서 돈을 주셨어요. 저는 필요 없다고 해도 끝까지 어머님 시켜서 돈을 다 계산해서 주시더군요. 아버님 상태가 좀 호전되는가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확 안 좋아지셔서 목숨까지 위중해지셨습니다. 가족들 모두 부르고 저도 파리한 아버님을 어머님과 지켜보며 눈물만 흘리는데 아버님은 저한테 고맙다고 마지막 용돈 100만 원을 주시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참 고마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더 감사하다고 아버님 같은 분이 제 시아버지셔서 나는 너무 행운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버님은 마지막 말씀 이후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가족으로 지내면서 참 많이 웃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것만큼이나 가슴이 미어지고 힘들더군요. 그렇게 아버님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참 아주버님과 신우는 끝까지 너무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데도 혹시 재산 분배에 관해 남기신 유언은 없으시냐부터 물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신우 그리고 저희 남편까지 자식들이 아버님에게 받을 재산은 거의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집과 현금 일부를 넘기신 것 말고는 아버님에게 남은 재산은 거의 없는 거였죠. 아주버님은 특히나 그 사실에 몹시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빠 돌아가시면 그때 돈 받으면 된다는 소리를 잘도 하던 아주버님. 그런데 정작 아주버님 몫으로 받을 돈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보니 아버님이 살아생전 돈을 다 쓰고 가신 거였습니다. 저희한테 주는 용돈 외에도 어머님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셨고 고아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대학교 등에 기부도 하셨고요. 어머님께 넘긴 재산 말고 아버님 건 다 쓰신 셈이다 보니 당연히 자식들은 받을 게 없는 거였죠.
아주머님과 신우는 난리가 났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아버님의 해안에 오히려 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살아생전 부모에게 자주 오고 효도하는 자식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던 아버님은 그 말을 정말 지키신 거였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는 저희에게 갈 때마다 조금씩 돈을 주심으로써 이미 아버님 유산을 미리 나눠서 주신 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서 아버님께 받아간 돈만 해도 20년이 지나 다 합치면 억 단위가 되니 유산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걸로 저희도 집 사고 차 사는데 보태고 이래저래 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은 돌연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따지며 너는 다 알고 있었느냐고 뻔질나게 아버지 보러 가면서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뭐라고 하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 그 말에 남편도 크게 화를 냈습니다. 형이니까 참는 거지 적당히 하라고요. 살아생전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 거의 보러 가지도 않은 주제에 형한테는 아버지가 돈줄로만 보이냐고 따졌어요. 그 바람에 몸싸움까지 날 뻔해서 어머님까지 그만하라고 뜯어 말렸죠. 그리고 어머님이 아주버님에게 뭐라고 하시더군요. 성훈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나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똑같이 내 재산 줄 거고 나도 이거 다 쓰고 죽을 거니 나 죽고 유산 바라지 말라고요. 성훈이랑 현선이는 돈 아니었어도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고 지극정성이었는지 아느냐고. 20년 가까이 좋은데 여기저기 모셔다니고 막판에 아버지 병원 다니고 간병한 것도 현선이라고. 너네가 오히려 고마워야지 어디 따지고 드느냐고요. 어머님이 화가 나서 역정을 내시자 아주버님과 형님, 신우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로 아주버님과 남편은 감정이 몹시 상해 그 뒤로도 잘 안 만나기는 합니다. 그래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저는 아버님이 정말 현명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런 방법이 아니라 콕 집어서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주겠다라고 하셨으면 아주버님 성격이 어떻게 나왔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거든요. 동생이고 뭐고 바로 소송하고 법적인 다툼까지 벌였을 겁니다. 주먹 다툼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특별히 더 주시는 것 없이 아버님 본인이 본인 돈 다 쓰고 가신 거잖아요. 게다가 저희는 20년 동안 부모님 찾아뵈며 나눠서 받은 건데 자기가 뭐 어쩔 건가요? 안 입고 오면 본인도 왔었어야죠. 그 후로 저희 가족은 혼자 남으신 어머님도 종종 찾아뵙고 있어요. 어머님 역시 아버님처럼 저희가 갈 때마다 용돈을 주시고요. 이제 정말 용돈은 필요 없지만 어머님이 주시는 거니 기분 좋게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역시 아버님처럼 들고 계신 재산은 본인을 위해 다 쓰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게 오히려 저와 남편이 바라는 바고 또 자식들을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오래오래 저희랑 좋은 추억과 많은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저희 지켜보며 그곳에서 편하게 쉬셨으면 하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